이게요 완전 개소리입니다.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거슬러 올라가도 무슨 전란이 나거나 뭐가 난 때 있잖아요. 배운 놈들은 다 도망갑니다. 많이 부유하고 배운 놈들은 왕도 도망가고 대통령도 도망가요. 무지랭이 농민들이 나라를 지킵니다. 다 알잖아요. 죽창 들고 중들이 지키고 농민들이 뭡니까 의병 만들어서 지키고 정부 관료들이 지켰다는 거 본 적 있어요?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회차를 잊어먹었습니다만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가 크리스마스지요. 모두들 저는 뭐 별로 그냥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뭐 설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만은 잘들 보내셨죠? 그리고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. 지금 갑자기 지금 우리 한 PD가 저 카메라 만지느라고 손 시려 그러네요. 그래 아무튼 이 추위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힘내서 다시 한번 전진합시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사면 복권으로 해서 나라가 난립니다. 그리고 시끌벅적해요. 특히 저 보수 진영이 더합니다. 그 조중동은 말은 그러나 지금 멘탈 붕괴된 거예요. 지금 선거 전략에 엄청난 차질이 온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애써서 지금 뭐 뒤집어서 다른 형태로 해석을 많이 해요. 뭐 문재인이 대선에 개입했다. 뭐 일본 언론 뭐까지 막 들이대요. 일본에서도 그랬다는 식으로.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하고는 제 개인적인 걸로는 조금은 섭섭해요. 이 정권의 탄생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 탄핵 위에 올라선 정권입니다. 촛불로. 그러니까 민심으로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혹은 문재인이나 개인들이 국민들한테 뭔가를 잘 해가지고 선택받은 정권은 아니었습니다. 정확하게. 자꾸 말하지만 얻어 걸렸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정권 말기입니다.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걸 하고 있을 때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분을 사면을 했어요. 거기에 뭐 더불어서 뭐 한명숙 전 총리, 최민희 의원, 또 뭔가 이석기 전 의원 같이 큰 뭐 부분은 이제 그분들까지 한꺼번에 사면이 됐는데 그거 갖고도 이제 뭐 보수 진영이나 이쪽에서는 한명숙 구하기니 뭐 최민희 구하기니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. 어떻게 그 박근혜 탄핵에서 이걸 사면하는 게 그쪽이랑 엮을 수가 있습니까? 근데 많은 고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될 일을 미리 땡겨서 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. 왜냐하면 당사자입니다. 이게 이 정권은 그 탄핵으로 해서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끝나면서 이제 없던 걸로 하자. 너 때문에 대통령 한번 잘해먹었다. 이런 식의 저 뭐가 만들어지잖아요. 헛소문도 만들 수도 있고. 근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.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. 이 윤석열이 이 사람 얘기 좀 다시 해야겠습니다. 이제. 그러고 참 제가 한 말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정치적인 행위는 다음 선거 때 이제 곧 대선입니다. 뭐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60여일 남았습니다. 이때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줄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고 언론이 지랄 발광을 해도 유권자들이 이것이 잘했나 못했나는 그때 표로 판가름이 나요.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난리 칠 필요가 없어요. 소들갑 떨 필요도 없고 약간의 배신감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이것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. 왜냐하면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에요. 그거는 사법 그 통치를 뛰어넘는 행위입니다. 그래서 특별 사면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것은 법치에서 법치를 빼버린 겁니다. 그리고 행정부 수반한테 국민이 부여한 가장 큰 권한이지요. 그 사형수도 사형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. 이 권한은. 근데 그걸 이번에 그러니까 썼는데 아무튼 이걸로 해서 지지자들도
뭐 탈당을 하네 뭘 하네 하면서 막 그 페북에 지 탈당계 처리된 걸 막 올리고 난리예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니었을 거예요. 문재인 지지자들은 혹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섭섭하긴 하나 뭐 아니면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근데 이거 섭섭하긴 하나 뭔가가 있겠지 더 큰 그림이 있으리라고 애써서 이걸 지지를 할 수는 없으나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대통령을 지지해 줍니다. 그런데 탈당하겠다고 설치고 뭐 그냥 문재인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뭐 노무현까지 들먹입니다. 뭐 삼성이랑 협자 받으니 그놈이 그놈이다는 식으로. 아무튼 이건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. 그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던 일 꾸준히 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에요. 근데 이 일을 이렇게 저지른 걸 보면 나중에 역사가 후대가 판단할 겁니다. 그렇고 이제 윤석열이 얘기로 아까 넘어가다 잠깐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이 친구는요 처음에는 검찰총장도 하고 서울대도 나오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래도 생무식한 놈은 아니리라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검찰의 현 실체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어요. 그 시험을 봐서 붙은 그 정도 말고는 이게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로서 역량은 거의 이제 제로입니다. 지지자가 20대에서 70대까지 다 지금 막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 아마 내가 볼 때 이거 후보 교체되지 않나. 이거 이대로 갈 수가 있을래나 싶어요. 그러니까 전라도 여수 순천 쪽에 가서 자기가 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국힘당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. 이게 지금 그 당에서 뽑힌 대선 후보가 한 말입니다. 이거 믿어지시나요? 설사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이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, 한 PD님?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아까 그랬어요. 이게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게 때가 덜 묻었나. 그러니까 검찰 그쪽에 권력의 때는 묻었어도 이 정치인들 아주 미꾸라지 같잖아요. 정치하는 놈들은. 이건 무식하긴 하나 그렇게 묵은 때까지 묻지는 않은 것 같다 싶어. 하도 기가 막혀갖고 하는 소리입니다. 이게 할 수 있는 소리예요.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건 이게 뭐냐면 자기는 대통령을 하고 싶었다는 소리입니다. 이게 꿈이 대통령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. 이미 그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죠. 그 조선일보,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회장들 만나갖고 조선일보 그 사장 방 씨가 저 사람 꿈이 뭐 야무지다고 그런 얘기 인터뷰한 거 본 적 있어요. 옛날에. 검찰총장도 되기 전이에요. 서울중앙지검장 때예요. 그때부터 이 속내를 비친 거예요. 저거 검찰총장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고. 근데 그걸 갖고 그 사람이랑 그때 그 검찰 총수와 검찰 지도부가 언론사 사장이나 사주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술 처먹고 만나고 다니면 안 됩니다. 그거는 완전히 공직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대놓고 그러고 다녔어요. 그럼 이놈은 그때부터 대선을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. 이게 지금 뭐가 어긋났지요? 자기 그 프로그램이 당을 아마 새로 창당하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 아마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대략 알 겁니다. 그것이 지 장모 마누라 때문에 어긋나 버렸어. 그래서 그냥 급하니까 피하자고 이제 국힘당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. 원래 계획은 거기서 빼내 와가지고 윤석열 당을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. 이거 첫 발부터 잘못 디뎌갖고 이게 삐그덕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준석이라는 놈은 이거 물론 이제 그 당의 그 노회한 정치인들 그 아주 법꾸라지들 별놈들 다 모여갖고 그 당이 형성이 돼 있는 당인데 이게 견디기가 힘들이다 저는 예측을 했어요. 이게 지금 보통 놈들이 아니다. 일단 이 당의 지지도를 올리고 청년들을 끌어당기자고 이준석이라는 걸 대표를 만들어 놨는데 얘는 또 지금 내가 그 당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린애도 아니고 하면 그냥 어디로 튑니다. 그러고 삐져버리고 정당의 제1야당의 대표인데 자기가 중심을 잡고 후보는 후보대로 뭔 일을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할 일이 있어요. 근데
후보랑 경쟁을 해요. 이 친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. 결국 뭐 윤핵관이 뭐네 어쩌네 이러지만은 그건 뭡니까? 내가 당 대표인데 왜 나를 배제하고 니들끼리 헤쳐먹냐 이 소리입니다. 그러면 우리 저 민주당의 당 대표가 지금 뭐 이재명 우리 후보님보다 더 앞서서 설칩니까? 이재명 지사가 다 하잖아요. 당의 모든 권한을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습니다. 우리 저 후보님이. 근데 뒤통수 피도 안 마르니 이준석이는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. 지가 그걸 그러니까 내 권한을 나는 쓰겠다. 근데 왜 모두 다 회수해갖고 윤핵관이 다 헤쳐먹냐 그래요. 이재명 지사는 그럼 이핵관이 있다는 소리지요. 그런 식이면 이재명 지사한테서 뭐 이핵관이 누가 다 헤쳐먹는다는 소리 나옵니까?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. 이건 안 되는 당이에요. 이거 자기 당을 딛고라도 당선이 돼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는 대단합니다. 윤석열이. 근데 깜냥이 안 돼서 문제지. 그러니까 이것도 다들 다 하도 요새 그냥 시끄러워서 다 아실 겁니다만은 자유라는 게 배우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그걸 느낄 수 있는, 만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.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면 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. 자유라는 것을 누리고 싶어도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뭘 몰라서 못 누리고 참여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도와줘서 내가 당선이 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많이 배운 사람들 수준으로 높여주겠다. 자유가 뭔지 가르쳐주겠다. 이 소리예요. 참 기가 막힙니다. 이게요 완전 개소리입니다.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거슬러 올라가도 무슨 전란이 나거나 뭐가 난 때 있잖아요. 배운 놈들은 다 도망갑니다. 많이 부유하고 배운 놈들은 왕도 도망가고 대통령도 도망가요. 무지랭이 농민들이 나라를 지킵니다. 다 알잖아요. 축창 들고 중들이 지키고 농민들이 뭡니까 의병 만들어서 지키고 정부 관료들이 지켰다는 거 본 적 있어요?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무식한 놈입니다. 완전. 그놈들이 자유를 모릅니다. 그것들이 알고 있는 자유는 자기들의 자유입니다.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마약을 하고 내가 오입질을 하든 뭐라도 엊그제 어떤 회장 뭔 회장인지 모르겠네. 그 비서한테 여기 주물러라 저기 주물러라 키스해대고 이래갖고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. 이놈들이. 그게 자유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편협하게 자기들이 편하게 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이 새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와 정말 이런 무식한 짓을 그거 보세요. 그 윤석열이 말이 맞다면은 그 못 배운 사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대부분이 태극기 집회 다닙니다. 광장에 그 노인네들이나. 내가 그 사람들이 안 겪어봤지만 내 주변에 거기 가는 애들이 있어요. 그 내 후배들도 뭐 조원진이 뭐 보통 이제 저 대구 쪽 애들인데 그 노가다 다니고 하는 애들 보면은 이 새끼들이 공화당에다 당비를 내고 그러대. 조원진의 그 무슨 공화당 그리고 뭐 윤석열 뭐 태극기 집회 가서 뭐 술 한잔 하고 왔다고 그러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거기 있습니다. 전라도 순천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그런 연설을 하고 왔는데 광장에 가면 윤석열이가 말한 지금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극우 보수 우익을 지지하는 세력이 얘가 말한 계도해야 될 무지몽매한 국민들입니다. 저기 저 밭에서 일하시고 우리 허리 꼬바라져서 우리 어머니들 논밭에 가서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 잡으시고 노인네들 이분들은 안 가르쳐줘도 자유가 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. 이놈들이 지금 어디다가 대고 자유를 얘기하고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우리 애들도 얘보다는 자유를 잘 압니다. 자유의 그 자체를 모르는 국힘당은요 결과적으로 뻐꾸기 둥지입니다. 뻐꾸기 둥지. 뻐꾸기가 새끼 낳아놓고 알 낳아놓고 그 집 새끼 다 쫓겨내버리잖아요. 지금 윤석열이가 뻐꾸기 새끼입니다. 결국 그쪽을 갖고 이제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를 않지요. 마누라. 저는 물론이고 마누라 때문에. 근데 이놈이 또 한두 가지입니까? 민주화 운동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집단들이라고. 그거는 일견 맞는 말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수입된 거예요. 뭐 종교, 크리스트교니 불교니
우리 모든 게 우리가 자생적으로 생긴 게 많지는 않습니다. 학교에서 배우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익히지요. 근데 자유 문제, 민주화 운동 문제는 수입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원래 그래 왔어요. 계속해서 큰 힘에 저항을 하고 또 부딪혀서 고초를 겪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큰 권력에 늘 그 항쟁을 해왔어요. 지금 이 80년대만 그때만 딱 우리 민족이 한 번 그런 게 아닙니다. 부당한 권력에는 과감하게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달려들었던 민족이에요. 그게 외국에서 수입된 어떤 그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걸 축소시키려고 그러는데 수입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대부분입니다. 근데 이 항쟁 이런 것은 수입 안 해도 3.1 운동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했습니까? 그냥 우리 민초들이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놈들이 그 극우 집단에서 뭐 우리나라 광복절 갖고도 뭐 건국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그거마저 왜곡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놈이 그것들이랑 괴를 딱 같이 하는 거예요. 내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짚어나가는 것도 참 하도 기가 막혀갖고 이런 걸 다 우리가 대통령감이라고 이렇게 들먹이고 있는 것 자체도 저도 쪽팔립니다. 근데 이 중앙일보 이 새끼 봐요. 내가 참 지지 30%도 못 넘고 비호감 60% 실점만 경쟁하는 이윤 이렇게 큰 타이틀을 달았어요. 이게 뭔 소리냐면 이재명의 지지도는 여기 지금 이거 순전 가짜입니다. 제가 그러죠. 이거 2배는 나올 겁니다. 그런데 애써서 윤석열 지지에다가 맞춘 거예요. 여론조사를 할 때. 그렇다고 윤석열을 터무니없이 높일 수는 없고 둘이 비등비등하다. 그런데 어쩔 때는 이재명이 좀 낮고 아주 엎치락뒤치락 한 것처럼 교묘한 수단을 쓰는데 이 자체가 제목이 같은 레벨에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파트너를 이재명으로 해서 지금 파트너니까 파이팅 파트너잖아요. 그러면 그리 맞추는 제목을 뽑은 거예요. 참 이 쓰레기들이 그 윤석열에다 맞추려고 기가 막힙니다. 그런데 참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빼먹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윤석열이 장모 그 최은순이 아이씨 나 이거 그 체가라서 내가 진짜 짜증나. 왜 그런 체가가 다 있나 몰라. 이게요 법정에서 구역질 날라고 토 나올 것 같다고 그 판사 앞에서 이제 그럽니다. 이게 지가 무슨 박근혜급인 줄 알아요. 이거 사기꾼입니다.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주변에 굉장히 파렴치한 사기꾼인데 유명 인사가 재판받는 것처럼 아주 능수능란합니다. 사위가 검사라는 걸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한 대선 후보잖아요. 그러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쓰겠냐 하고 대드는 거예요. 별꼴이 다 있습니다. 아니 이게 지금 지가 그러고 또 공소시효가 뭐 지가 변호사예요? 김건희도 그래요. 공소시효가 이건 지났네 어쨌네. 그 지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. 이거 판단을. 이게 만약에 그 검찰 권력에 사유가 있는 걸로도 이러니 이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이라도 됐다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. 그리고 윤석열이는 이상하게 지 장모나 처가 굉장히 소중한 건지 지 약점 뭘 쥐고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는 어쩌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 축적해 놓은 돈 있잖아요. 그게 혹시 윤석열이 게 아닌가. 이 여자들 이용해서 거기다 돈을 도피시켜 놓은 거 아닌가. 그래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나. 이거 불어버릴까 봐서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이거 손절을 못 하는 거 보면. 그래서 아무튼 이것들은 지가 뭐 법정에서 뭐 토할 것 같다고 막 그냥 판사한테 대들어요. 쓰러질 것 같다는데 뭐 쓰러지려면 쓰러지라지 그까지 냅둬버리지 뭐. 근데 이게 거기서도요. 저 지나간 얘기지만 그 김건희 그 뉴욕 때 그거 갖고 뭐 허위라고 뭐 모두 다 밝혀지니까 거기 참석했다고 뭐 영어로 된 뭐 수료증 같은 걸 뭐 들이대놨는데 그것도 남껏 들이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. 그게 뭐냐면 나이 먹은 노인네들한테 이거 받았다. 그 영어 못 읽을 줄 알고 받았다. 그걸 올려놨는데 금방 그거 찾아내지요.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.
이래갖고 쏙 덮습니다. 아니면 말고. 받았다고 해버린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이게 뭐 조수진이 이준석이니 뭐 윤희숙이니 이것들이 있잖아요. 그 나와서 설치는 거. 그거는 싸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걸 갖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원래 이런 것들이고. 그리고 내가 이 조수진이하고 이준석이 이번에 또 다툰 게 이거 비단 주머니 던진 거 아닌가? 이 새끼 이준석이라는 놈이 자꾸 뭐 비단 주머니 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비단 주머니일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이 선거를 끝까지 치러야 됩니다. 걔가 여기서 탈당하지 않은 이상은 당 대표예요. 그러면은 이 선거는 치러야 되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죠. 후보를 바꾸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어차피 윤석열이 대선 후보예요. 그러면은 어떤 형태든 또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원팀을 만들 겁니다. 안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. 후보를 교체하는 거. 그래서 이것도 또 한 번에 비단 주머니 던졌다고 생각하고 있죠. 참 묘한 놈이죠. 이 생쥐 같은 놈이 아주 생쇼를 너무나 얄팍한 수를 이렇게 써고 이제 그것도 한계가 왔죠. 윤석열을 커버를 할 방법이 없어요, 지금. 김종인도 요새 아무 소리 없잖아요. 이 사람을 대책을 세우질 못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. 저 윤석열한테. 어차피 그 윤핵관이 뭐니 자꾸 이렇게 다 드러나갖고 거기 뭐 핵심 관계자가 뭐 권성동이하고 누구야 장재원이잖아. 그 요번에 나온 그 김용남이 그 막 이준석이 들이 씹어버리는 놈 나가라는 뭐 얘들이 윤핵관들이지. 그러면 어차피 지선거잖아. 대놓고 너희들이 전진 배치 너희들이 해라. 이 사람들이 내 선거를 치른다고 노골적으로 하면 되지. 왜 숨겨? 나는 윤핵관 아니다. 나도 아니다. 그럼 뭐야? 다 아는 일을.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바보 같다. 이렇게 선거를 바보처럼 치르나 싶고 기가 막힙니다. 참.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충고해주고 싶어요. 윤석열 씨 전진 배치 시키세요. 그 사람들. 그러고 당에서 말을 하나로 나오게. 이제 이건 김종인 씨가 해야 될 일이네. 아무튼 선거 전략 자체도 내가 나무집 선거 전략까지도 생각해 줘야 되네요. 이제. 왜냐면 우리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. 이낙연 전 지사 전 대표가 뭐 이번에 선거 캠페인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는데 뉴스가 파묻혀버려요. 그 양반도 꼭 저거 같네. 손학규 같네. 뭐 그냥 뭐 한번 터뜨리기만 하면은 무슨 산의 저주? 만덕산의 저주.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. 당에 그 합류해서 우리 저 선대 본부에서 이제 뭔가 중책을, 이름은 모르겠네요. 그러기로 했으면 이게 뉴스가 다뤄져야 되는데 하도 윤석열이가 설치니까 만덕산의 저주, 영광의 저주처럼 혹 묻혀버렸어 그냥. 뭐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. 제가 애써서 바램입니다. 이건 바램. 뭐 앞으로 정치를 그만두실 것 아니라면 그 판에서 또 대선에 한번 도전하든가 국회의원을 다시 도전을 하시든가 뭔 수를 쓰더라도 지금 지지자들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이낙연 우리 전 대표는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누가 봐도 진심이구나. 이제 발벗고 나섰구나. 저쪽 당이 저렇게 풍비박산돼 있잖아요. 완전 오합지졸입니다. 이거 이기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와해돼 버렸어요. 저 당은.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이낙연 전 대표는 씨발 내가 이 자리 와 있으면 이거 이기는 거 땅 짚고 헤엄치기다. 억울하다 억울해. 아직도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. 근데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. 이런 개판 치고 있는데 이 판에서 못 이기겠어? 뭐 그냥 이길 것 같아. 이제 대구고 어디고 이 민심이 돌아버렸어요. 지금 일부러 막 언론이 이걸 쉴드 쳐주고 커버해주고 있어도 안 돼요. 20%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. 더 떨어질 거예요. 이거 20%대로 윤석열이가 떨어져 나갔어요. 이제 이거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오죽하면은 영부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등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등 세상에 영부인이 없앤다고 없애질 자리면 그거 나는 이 사람이 약간 지능이 지가 영부인을 없앤다는 것은 총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그리고 이혼해버린다거나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말해요.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해서 호래비가 됐을 때 그 영부인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예요. 지가 두고 싶고 말고 싶고 갈 때 딸이 했잖아요. 누구라도 그때 세장가 들 수도 없고 누군가는 왜냐면
공식 외교 사절단이라든가 해외 방문이라든가 할 때 그 자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. 그 계급이에요, 계급. 내가 이제부터 이거 영부인 없애버리겠다. 제2부속실이 영부인이라든가 그 청와대 가족, 그러니까 영부인을 그걸 모든 걸 케어하고 거기서 일정 관리를 하고 하는데요. 청와대 제2부속실이. 그것도 없애버리겠대요. 그러면 이혼을 해. 영부인을 허례비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공식 석상에서 뭔가 리셉션이나 만찬 이런 걸 할 때는 누군가 한 명을 뭐 장관 부인이고 누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한 명 아니면 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한 명 새로 뽑든가 그거 데려다가 써야 돼. 안 돼요. 없으면. 이거 됩니까? 한 PD님? 안 되죠. 그거는 지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자리가 아니야. 그러면 이러지 국회의원도 내가 당선되면 없애버리겠습니다. 장관도 없애버리겠습니다.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내 마누라니까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별도의 공식적인 직책입니다, 그게. 근데 그걸 지가 뭐 없애버리겠다고. 그럼 기가 막힙니다. 차기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 바람이 사법이라든가 검찰 출신은 웬만하면은 국정에 장차관이나 뭐 이런 걸로 임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그 사람들 아니라도 엄청나게 많은 인재가 바글바글합니다. 근데 꼭 그렇게 그 사법 권력으로 지금 보세요. 윤석열을 에워싸고 있는 그 집단이 모조리 검찰들입니다. 거기 딱 판사 출신 하나 있어요. 주호영이. 그리고 100% 검찰들입니다. 그렇다면 한 가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손준성이 그 곧 구속시킬 것 같이 그 저 공수처에서 잡아다가 뭐 하더니 뭐 병원에 뭐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하더니 그 쏙 들어가 버렸네. 그거 어떻게 됐어요? 그리고 김웅 이 인간들이 나는요 이게 지금 이제 공수처 얘기를 내가 갑자기 나오는데 그거 궁금해서 그래요. 제가 왜냐면 검찰이 모두가 지금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대표 선수로 내세웠잖아요. 이거 공수처도 검찰들입니다.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. 이것도 그렇게 이거 하나 뭐 만들어 놓으면 온 나라가 편안해질 것 같이 그렇게 밀어붙이고 국힘당에서는 막 결사 반대를 하고 하는데도 강제로 밀어붙어서 만들었잖아요. 이러려면 뭐하러 만들었나 모르겠어요. 제일 처음에 한 게 서울시 교육감 1호로 공수처 교발을 해서 그거 수사한 놈들입니다. 아니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? 지금 그게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.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제1호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가 1호 수사 대상이었다고. 얘라 이 씨발 개새끼들아. 공수처고 조수처고 이건 없애버리는. 나가볼 때 이건 없애야 돼. 아니 그렇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 놓고서는 근데 그래서 난 김웅기하고 손준성이 얘들 누가 어떻게 뭐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알겠어. 연락 좀 주시오. 참나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 말씀은 제가 지금 하도 딴 일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할 게 별로 없습니다. 하도 잘하고 계셔서 자식 문제니 뭐 문제 건드려도 그거 죄가 안 되는 것만 자꾸 건드리니까 이것도 쑤셔보고 저것도 쑤셔보고 뭐 3프로 TV에 나가서 뭐 주식 얘기 갖고 또 최초로 주식을 시작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 갖고 이게 전문 투기꾼이라고 또 몰아가요. 이런 개새끼들이. 하여튼 무슨 말을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이제 무난히 대통령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김혜경 여사도 영부인 뭐 교육받고 있다고 그러대요. 이미 이제 뭔가 거기서도 배워야겠죠. 이미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흐트러지지 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요번에 그 결단을 박근혜 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자면요.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그 문재인이라는 분이 정치를 하면서 좌우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잘 아우르면서 정치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국힘당은 파트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자격이. 그걸 보수로 쳐주지를 않고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를 보수적으로 아마 꾸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은 진보적으로 하고 이 행정부는 내가 보수적인 행정부를 세우겠다. 그래서 진보 보수 양날개를 갖고 나는 5년을 정치를 하겠다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꾸 그 홍남기니 누구니 막 당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. 그 교육부 장관 나 좆도 마음에 안 드는 막 유은혜니 누구니 안 자르고 계속 가잖아요. 김건희 또 누구냐 이런 수사도 않고. 그래서 나름대로
대통령이 진보 보수를 진용을 스스로 짰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제 진단인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